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비공개 최고위원회 참석하셔야 되는데 취재 편의점 출연 때문에 회의를 잇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에 김우영 의원님 응원하시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많이 바쁘시죠? 아, 예. 예, 어제도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제 특히나. 예. 네, 회담 끝나고 네. 한참 예. 회담 평가? 뭐 그런 공식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같이 준비한 네. 그 실무 당직자들하고 예. 이런저런 예. 얘기를 좀 네. 많이 하셨군요. 네. 그렇군요.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땠습니까? 어제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일요일 오후였고 그 시간대는 사실 동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간대인데 MBC 같은 경우에는 동접이 19,000, 오마이TV도 13,000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언론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회담이었다. 당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 간의 그 TV 토론. 네. 그때 그 접속자 내지는 댓글 한 것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 대통령 선거 5분의 1 수준이었다.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장난이 대선 때는 아니죠. 진짜 네. 전 국민이 그냥 다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게 5분의 1이었다면 진짜 다들 갈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국민들이 이 정치 상황 뭔가 누군가는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좀 뭔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제 회담은 뭐였습니까? 한동훈 일병 숨쉬게 하기였나? 한동훈 일병 숨쉬게 하기. 네. 숨통을 틔워준 한동훈 일병 숨통을 틔워준 회담이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 직후에 예. 제 영수회담 제안을 했고 예.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일병이 네. 좀 숨 좀 쉬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총선에서 상당히 패배하고 그렇죠. 지지율이 급락했고 네, 맞습니다. 또 한동훈 세력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네. 그런 위기 국면이었다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국면 전환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취소도 통보를 안 하고 그 의료 대란 네. 관련해서 상당히 격노하면서 당내 연찬회에서도 정부 설명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궁색한 처지에 있었는데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전국의 어떤 나름의 관심 축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우리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동일체 정부가 야당 대표를 거의 압살하려고 해왔는데 그 실행자와 기획자들이 다 손을 벌리고 만나자 한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난 영수회담을 통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그리고 이번에 그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아주면서 일종의 이제 구사일생의 위기에서 탈출시켜준 뭐 그런 그러니까 저들이 의인. 없애려고 했던 네. 그 야당 대표를 이제는 그를 통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여권의 한 단면이 보여진 것이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러니까 회담에서의 실질적인 회담의 합의문 또 그것에 따른 뭐 성과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야당의 대표지만은 전국의 중심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재명의 현재 위상을 표현한 측면이 있었다. 함의가 있는
회담이었다. 예.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막전막후를 많이 아시니까요. 사실 이 회담 성사되기까지도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뭐 의제가 변경되거나 그리고 그 실무회담이 깨지고 이러면서 이거 되겠냐,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성사되게 된 어떤 막후에서의 어떤 큰 역할을 누가 했고 그리고 이게 성사된 배경의 핵심 요인은 뭐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비서실장 간의 실무회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 이해식 실장, 저쪽은 박정하.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실무회담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생중계 여부로 이슈가 맞아요. 갔죠. 예. 근데 그 의제에 대한 합의 없이 무조건 생중계하자라는 그 느닷없는 제안이 네.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없구나. 그리고 사실상 내용상의 합의는 좀 어렵겠구나. 보여주기라는 그런 쪽으로 그 한동훈 예. 쪽의 입장이 가면서 저도 이제 어느 그 라디오에 나와서 네네. 생중계 그 자체가 우리는 그 기피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의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 회담 그러니까요. 아니냐. 네, 예.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쪽 반응이 생중계에 대한 그 일정한 조율이 네네. 가능하다는 쪽으로 전화를 했고 아, 전화가 온 거예요. 실무해서 실무 쪽에서. 예, 회담은 예. 뭐 전화나 미팅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네네. 그러고 이제 박정하 비서실장이 네. 서범수 총장하고 SNS에서 네. 네 우리는 뭐 줄 게 없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흘렸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당내의 인사끼리의 그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서 네네. 상대방한테 줄 게 없는데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는 줄 게 없지만 네네. 그래도 회담은 좀 해줬으면 하고 싶다. 하는 네. 아, 그런 일단 좀 만나줘. 그런 메시지로 읽혔다. 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어제 원래 한 7분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7분에서 10분. 근데 실제로는 한동훈 대표가 한 14분, 이재명 대표가 18분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고 시작부터 좀 상당히 그 긴장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먼저 그 모두 발언을 했는데 여당이니까요. 하면서 조금 민감한 워딩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뭔가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뭐라거나 또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현금 폭탄이다라거나 현금 살포. 현금 살포라거나 뭔가 좀 야당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담할 때 모두 발언은 굉장히 뭔가 서로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거나 과거의 회담을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는 딱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거 현금 살포 아니고 이거는 소비 쿠폰이다 이제 이런 발언하시고 또 어제 계엄령 말씀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양측이 뭔가 상당히 좀 날이 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또 보도 보니까 또 많이 웃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네. 비대위원장 시절에 맞아요. 거의 뭐 야당 공격 일변도에 야당 공격수였죠. 네네. 예. 그 이 대표로 시작하고 이 대표로 끝나는 그런 여당 대표 내지는 장관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에 비춰 본다면 어제의 그 자세는 매우 온건하고 네네. 친절하기까지 했다. 물론 뭐 재판 승복에 대한 예. 그런 날선 표현도 있었지만 네. 혹시나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윤석열 쪽과의 그 갈등 국면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폭 공격으로 덮어버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재판에 대한 승복 문제, 네. 그 문제하고 이제 현금 살포 문제를 빼고는 네. 전체적으로 정치의 복원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강조한 모두 발언이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뭔가 정치를 복원해 보고자 어제 그 회담도 하고 이제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방금 전에 대통령실
아니구나. 어제 나온 대통령실 입장은 오늘 어쨌든 개원식에 안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안 오시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고 양당이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끝내야 된다. 이젠 이런 국회를 끝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근데 좀 납득은 안 갑니다. 이게 대통령이 예. 그 역대 개원식에 안 온 적이 없는데 네. 그 역대 또 여야 관계가 네. 원만했던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 개원식도 한참 늦게 한 적도 많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네. 국가의 수반인데 네. 그런 그 대통령이 입법부의 상권 분립의 한 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입법부의 개원식 날 대통령이 세상에. 와서 민주주의 국가의 그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네. 상권 분립 정신에 대한 예. 아주 기본적인 의사 표현 정도를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그렇죠. 임무인데 예.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통령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한 국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얼굴에 거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거울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네네. 예. 그리고 개원식에 야당 때문에 못 온다. 네, 네. 뭐 피켓 시위 할까 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 그 여당 안에 분열이 그 개원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래요? 심리적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안의 분열이 그 사실상 개원식 불참의 원인이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육두문자 쌍욕이 오갔다라는 소문을 뭐 제가 그쪽 들었습니다. 소식은 잘 모르겠고 예.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예. 이제 배석자 있는 비공개 회담 예. 예외 예. 별도의 독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8분. 네. 40분 정도 예, 예.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독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래서 용산에서는 예. 거기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예. 그 최상병 특검 제3자 법안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꼭 합의문에 들어가야 합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특종 나오는 분위기인데 그 38분간 아니 40분간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그 회동 속에서 지금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 또는 진전을 뭐 이면 이뤘다. 합의 뭐 이면 이런 게 합의. 있다면 특종이 되겠죠. 그러나 이면 예, 합의. 두 분이 예. 독대한 얘기는 예. 두 분만의 비밀이다. 네. 두 분만의 네. 비밀이다. 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좀 물어보시고 오시지. 이제 물어봤죠. 예. 뭘 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웃죠. 예. 그냥 웃어요? 네. 그 얘기는 네. 둘만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모호한 네. 그 전략이 네. 예, 가장 잘 먹힐 수도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 네. 예. 아니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천준호 전략위원장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일단 심정적으로는 네. 작년에 이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의 가결파 그렇습니다. 들의 그 저강도 그 전략 때문에 예. 매우 곤란함을 겪었던 예.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고강도 용산의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여야 대표가 예.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동병상련의 상호간의 예. 어떤 느낌 같은 거를 공유했을 개연성은 있죠. 예, 그렇구나. 의원님 뭔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오늘은 자제하시네요. 두 분이 독대한 얘기는 두 분만 아는 것으로. 그래야죠. 예. 그게 정치적 도의에 맞죠. 예. 한동훈 대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회의 테이블이 넓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테이블이 너무 커가지고 멱살도 못 차겠네 화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건데 한동훈 대표 태도는 좀 어떻든가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처음 두 분이 네. 그 만날 때부터 쭉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예, 신입생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입생 정치인? 네. 예, 어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낯설어. 만나면 네. 약간 그 오버액션도 하고, 예, 그렇죠. 네, 뭐 너스레도 떨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맞습니다. 약간 이제 오버액션 같은 게 맞아요. 있는데, 막 괜히 예, 웃기고. 좀 약간 그 수줍어한 듯한 느낌, 뭐 그런 것도 보였고요. 예. 예. 그간의 어떤 공격적이고 그 남 뒤를 파는 네. 수사 검사의 예, 그런 모습으로만 보였었는데, 네. 요즘 상당히 그 심적으로 괴롭고 예, 좀 위축되어 있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예. 네,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근데 그 상당히 강도가 세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한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을왕리 MT 같이 가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밤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막 육두문자 뭐 쌍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증오심 이게 친윤계 상당하더라라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모든 지도자는 네. 사실 그 안팎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런 곤란함을 넘어서지 않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은 집행자였죠. 그렇죠. 네? 예, 검사 독재의 실행자이자 집행자였는데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의 갈등, 그걸로 이제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 때는 일부 승리의 했지만. 고지를 선점했다고 생각했지만 네, 여전히 그 공권력, 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위세에 네,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형국이고, 네. 예를 들면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 네, 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제와 같은 공개적 회담을 통해서는 좀 더 과감한 예,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법도 했는데 네. 되게 좀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102분 원래 이제 90분 정도 예상했다가 더 길게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그 되게 뭐랄까 벙벙한 느낌을 받는데 그 지구당 부활 정도만 그래도 딱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인데. 중요한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금투세 요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좀 딱히 좀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최혜병 특검의 경우는 네. 제3자 특검안을 제기한 당사자가 예. 한동훈 대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꼭 기다리고 난 다음에 네.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예. 그 전에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특히 그 진술 증거 조작 네, 관련한 네, 네, 그런 부분조차도 수용하겠다. 네. 우리는 다 열고 다 수용하겠다라는 그렇죠. 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의 일정에 맞출 수가 없다. 그 또 아마 비공개 회담에서는 그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 네. 의지가 있다. 추진 의지 분명하다. 네. 우리 그 이거를 저기 그 한동훈 대표 워딩이라는 건가요? 네, 조승래 그 수석 대변인은 예.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또 곽규택은 그럼 법안 준비한 사실이 없다. 그게 아니고 예. 민주당의 일정에 맞출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예. 이제 예, 어감이 서로 다르거든요. 달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현재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네. 의지는 있으나 예. 예. 그러나 지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그러나 칼집에 칼을 예. 넣어 놓을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예. 그 40분의 독대에서 예. 어떤 교감이 있었는가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아마 민주당은 제3자 특검 법안을 예,
발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당연히 용산에 가서 또 거부권 네. 활동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제의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예. 10명을 규합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예, 예. 그게 이제 그렇죠. 그 안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한동훈의 반란, 네, 그게 가시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예. 향후 전국의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이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에 지금, 대한 한동훈의 반란. 현재 권력은 윤석열이고 네. 이 현재 권력으로부터 나름대로 분리 독립을 해야 예. 미래 권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예. 근데 미래 권력으로 분리 독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네.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그렇죠. 통과 여부다. 네.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예. 근데 그걸 지금부터 만약에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가는 그 위력적 그 지배자로부터 네. 뭐 운신의 어떤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운신 그 자체가 어렵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이렇게 좀 사실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혜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그 지금 다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할 때는 통과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 지지율. 네. 그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에서 네. 병원에 가보라고 멀쩡한 의료 체계를 왜 이렇게 비난하냐 예, 이런 예. 식의 진짜 대통령이 5개월 동안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아 그래요? 네. 안 가봤대요? 안 가봤대요. 안 가보고 4월달에 가본 게 예. 예, 다예요? 다고 그 네. 후에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그래놓고 아니 본인이 안 가보고 우리 보고 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느냐. 예. 너무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예. 응급실 이게 이제 병원들의 응급실은 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예. 전쟁 중에도 병원과 학교는 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의사들하고 예. 전쟁 같은 국면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해서 지금 네. 어떤 도박을 하고 있는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추석에 있어서의 그 응급 의료 체계에 네.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야 대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크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처지 때문에 네. 의료 대란에 대한 예. 어떤 그 책임자 처벌, 예. 사과, 예. 그다음에 대책기구의 구성. 우리가 3대 요구를 했거든요. 예. 예. 대통령의 사과, 네. 책임자에 대한 문책, 예. 공동 대책기구의 구성. 예.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예. 그걸 그렇게 돌려 표현을 했어요. 예. 추석 명절에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예. 윤석열 정부가 그 응급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에 대한 원상 회복 기능이 절실하다. 네, 그 국민들의 생명권이 우선이지. 네. 그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서 의사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거는 과거에 그 화물 그렇죠. 연대 예. 그 파업에 대해서 항복 얻어낸 것에 대한 예. 일정한 그 효능감을 예. 의사를 상대로 또 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밀어붙이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도 폭압적이고 예.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임을 전혀 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팔이가 예.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 격이고 예. 선무당이 예. 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뭐 예.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국힘의 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데 네. 그분들이 지금 응급실에 가도 그렇습니다. 네,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어떤 정부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네. 돌아보면 세월호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그 국민의 어떤 응급 시스템이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예. 메르스도 지나고 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70대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70대에서도 물론 잘하고 있다가 50%지만 잘못하고 있다가 3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21% 총선 직후에 21% 찍었다가 지난주에 23% 나온 건데요. 저는 이번 주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하다.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되게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요. 용산이 이 40분간 무슨 얘기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말해줄까요? 용산에? 한동훈 대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언의 예. 대화라는 게 예. 우리 이제 친구지간에도 네.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둘이서 뭔가 수닥수닥했다. 그럼 야 너 뭔 얘기했냐 야, 했을 때 예. 한두 개씩 알려주는 것보다 예. 입국닷 하는 게 예. 훨씬 더 이 주목도를 높이고 야 쟤네들 뭔가 모종에 뭐가 있을 있는 거야. 그렇게 유추 내지는 짐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오늘 한겨레 보도의 그 정치면 제목이 그 명쾌한 합의는 없었지만 여야 대표가 윤 대통령 견제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포인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국민적 지지는 잃고 네. 오직 자기와 그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네. 방송 장악 그 위원장으로 이진숙 씨를 그 임명하고 네. 그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정권의 안위에 대해서만 모든 문제에 관심이 가 있는 윤석열 네. 대통령 정부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지배만 생각하고 있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집행자 중에 하나였던 한동훈이 네. 거기에 일정한 이탈을 해서 네, 그 지배 체제의 균열을 내고 있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아. 네, 야당 대표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 입법부의 그 의결권만 가지고는 네. 정권의 그 파열음을 내기가 네.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모든 싸움은 예. 내부의 균열로부터 맞습니다. 네, 예. 그 힘의 균형추가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 우리는 여우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네. 예. 민주당은 여우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네. 예. 근데 의원님, 제가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 하지 않고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야당이 뭐 피켓 시위 할까봐 뭐 그런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 뭐 이런 거를 할까봐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당 내부의 균열 때문에 올 수가 없는 네, 거다. 여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똑바로 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네. 굴복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혹여나 나에 대해서 예. 배신의 예. 어떤 표결을 할 경우에는 예. 묵과하지 않겠다. 배신의 표결 묵과하지 않겠다. 뭐 할 수 있는 게 많은가요? 대통령이? 대통령은 캐비넷 정권 캐비넷. 아닙니까? 예. 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예.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이 예. 댓글팀에 대한 수사 시작했어요? 그 고발건에 대해서 예. 그걸 했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네. 그러면 한동훈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야당처럼?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자는 예. 다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죠. 야, 근데 그 여당 의원님들도 만나실 테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친윤계 친한계 갈등 중인데 사실 친한계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대체로 다 친윤계고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고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상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고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그 우리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라고 딱 명토 박아서 못을 박아버리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문신의 폭을 그 좁히는 이런 역할을 소위 친윤계가 하고 있고 그 수장이 사실상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건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이제 회담 잘해서 가지고 가서 의총에서 어쨌든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원내 권한은 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고 예. 다수 친윤 의원들의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사리판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사리판. 네, 그러니까 원내는 네. 전체 정당 안에서의 한 영역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내가 전체 따로 정당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고 웩도덕 현상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향후의 움직임, 예. 또 지난 연찬회에서의 그 왕따 당하고 있는 네. 한동훈의 움직임, 예. 이제 그런 걸 잘 주목해 본다면 예. 네. 앞으로도 뭐 의총에 가서 예.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당의 의원들에게 어떤 방향을 얘기하고 지시하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소수를 규합하는. 소수를 규합해서 이 산을 넘는 그러면 당 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공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예. 이제 그걸 어떻게 피해 갈 건가. 예. 그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당내 어떤 그런 분열이라든가 자기의 지시나 예. 지배가 먹히지 않을 때 쓰는 전법이 있습니다. 뭐 김치찌개 삼겹살 구워주는 거. 그게 일종의 당근이고요. 예. 채찍은 경로로 예. 표현을 하되 쓸 수 있는 카드는 수사권이죠. 뭐. 수사권. 네. 근데 그게 국민적 지지율과 연동돼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붕괴가 되면 네. 아마 낮에는 윤석열, 네. 밤에는 한동훈 하던 사람들이 예. 주윤 야하. 네, 예. 그 슬쩍 간을 보다가 예. 지지율 20%대가 무너지면 예. 예, 급격한 쏠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동훈 쪽으로. 뭐 한동훈 쪽이든 또 다른 미래 권력이든 간에. 예. 우리는 그동안의 특성을 대통령 편 안 보면 듣는다 이거죠. 특성을 보면 예.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은 예. 상당히 그 권력적 작동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순응하는 사람들이 빨라요. 네, 예.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국민적 지지를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그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예. 그 공포에 대한 대응이 예. 계엄 같은. 계엄. 근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즉각 입장을 내가지고 이건 거짓 정치 공세다. 엄청 세게 반응을 했고 네. 아마 또 경로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근거가 좀 있어서 비판다. 실제 그 지난 탄핵 구면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네, 기무사의 그 문건이 있었고 조현천 문건. 예. 그 문건을 그 어떻게 보면은 예비 음모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직접 구현된 거는 아니지만 예. 사실상의 그 예비적 시나리오였고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회, 시위, 언론 출판에 예.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가 있고 예. 그랬을 때 그것의 부당함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죠. 네. 그럼 집회 시위를 하게 되면 그게 곧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회를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였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두환 때는 네.
실질적인 그 군을 동원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위력과 공권력을 네. 과시했지만 예, 예. 지금 대통령은 그럴 만한 그 총칼을 앞세울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센 얘기여서 저희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실행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미애 대표의 최초 폭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때 당시에 여당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그 문건이 실제하더라라는 것이 이철희 의원실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것이고, 근데 그것은 이제 무의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당시 이제 군대가 실제로 협력하거나 그 국회도 우위에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계엄해도 당연히 해제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무슨 실행 불가한 걸 우리가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막 비판을 했어요. 일종의 이제 그 공포 정치라고 봐야 됩니다. 공포 정치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카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계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통해서 예. 그 공포에 대해서 주눅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 야당에 별로 없고요. 네. 난 여당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김용현을 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예.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최악을 피하면 더 큰 최악을 제시를 하는 게 이 정권의 특징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야당은 분명히 끝없이 이제 그 여당에 대한 네.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너네들은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더한 걸 갖고 있어. 네.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계엄 관련 발언한 것은 예.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방적 효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부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여러 번 하면 예. 그 부인이 기정사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면역 효과, 예. 네, 이런 부분이 예. 혹여나 나중에 예. 발동하더라도 예. 우리가 거기에 구람 없이 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 끝없이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해야 된다. 네. 정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짜 나쁜 정권인데요. 그거 몰랐습니까? 예. 아니 뭐 모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계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자체를 그냥 다 지금 허물겠다는 그 건데. 지금까지 역대 보수 정권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네. 독립기념관 관장을 뉴라이트로 그러니까요. 임명하고 예. 대한민국의 헌법적 예.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고 일본이 하고자 하는 걸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 교과서 문제만 하도 그렇습니다. 30일 날 발표된 지난달,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역진, 예. 모든 것의 그 퇴행, 네. 모든 문명적 성과의 파괴를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까지도 그러니까 내다보고 그 준비를. 세력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예. 특히 MBC 장악 의도이죠. 그렇죠. MBC 장악 의도는 쿠데타 세력이 예.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방송 장악이죠. 예. KBS는 장악을 했고 맞아요. MBC만 장악을 하면은 자기네들의 저는 그 친위 쿠데타 대통령 보위를 위한 한국의 모든 국가의 민주적 구조를 네. 전복하는 거죠. 예. 네. 그 전복의 기도를 지금 꾀하고 있다. 헌법의 전복, 예. 그 다음에 언론 자유나 방송의 전복, 예. 그 다음에 입법부의 기능 마비에 의한 전복. 네, 그 시도를 지금 대통령이 하면서 개원식에 안 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원님. 네. 겁납니다, 원님. 그러나 예. 그 집행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한동훈마저도 네. 저런 방식의 동의하지 통치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 의식이 예. 저렇게 무도하고 폭력적이며 반헌법적인 예. 그런 권력을
그 균열을 내고 예. 네, 정상적인 그 민주주의적 기제가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동의가 네. 지금 절실한 시기고 그걸 야당 민주당은 그런 부분으로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동훈마저도 네. 우리의 권역 속에 그 대화의 틀 속에 참여를 시켜서 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반헌법적 세력들은 네, 우리가 응당 국민적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 그들을 포위 고립시켜내야 된다. 예. 그런 함의가 있는 예.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회담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네요. 물론 이제 11년 만에 만난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논의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고 사실상 역진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 상황에서 특히 이제 헌법을 허무는 반헌법적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까지도 연대의 손을 뻗쳐서 잡고 사실상 이렇게 무도하게 나가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런 취지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얘기가 좀 되는 분이셨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그간에 보인 모습은 네. 그 윤석열 검사 동일체의 예. 그 앞선 주창자 실행자로서 아니 그 국회 네. 상임위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상당히 격하고 날선 그렇죠. 공방을 예. 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없어졌고, 네, 그 이유를 네. 본인도 뭐 대한민국 검사였고, 네. 네, 또 공무원이었는데, 김건희 그 명품백 네, 문제나 이런 네. 저런 문제에서 그 안에서도 저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근데 그런 세력이 좀 다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근데 여전히 근데 국민의힘에서 당원들 네. 지지자들은 63%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윤석열 일당 그러니까 1인 지배 체제에 예. 대해서 아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용산은 예. 태도를 바꾸고 그렇습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예. 소위 말해서 대화합 조치라든가 뭐 국면 전환을 위한 엄청난 그 변화를 모색하는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과거 전두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전두환 때도 유아조치도 왜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학원 예, 안정화하고 유아조치 취하고 예. 때로는 6.29 선언 같은 걸 또 하고. 노태우나 지켜가지고 예. 어떻게든 그걸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예. 윤석열 그 대통령은 윤석열은 일단 그 위기 감지 기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위기 감지 기능이 없다. 계속 남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증거 조작해서 집어넣고 하는 예. 그 기능만 있어서 예. 남을 공격만 해봤기 때문에 예. 자기 방어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럼 옆에 그 수석들이라든가 네. 비서실 뭐 또 참모들이 진언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응급실을 아무 문제 없이 비상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그 가계부채 문제하고 내수가 불황이어서 뭐 수출이야 뭐 대충 되고 있지만 사실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25만 원이라도 마중물을 넣어서 동네마다 좀 경제가 좀 돌아가는 활기가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건데 경기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자꾸 이런가 반국가 세력들이 위기를 조장하고 말이야. 지금 이런 거죠. 용산에 있는 비서관들도 예. 상당히 그 좀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대통령께 뭐 이거저거 보고해봐야 그분은 안 바뀐다. 우리는 그냥 자리 차지하고 일이나 하다가 이저거 끝나면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참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마지막 대통령에 대한 예. 뭐 대통령 그 하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권력의 단맛을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야당 공격하는 맞습니다. 쾌감 느끼고 예. 조롱하고 말이죠.
그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수백 번 압수수색하는데도 계속 범죄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만 해대다가 예. 그 공범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그 같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네. 역사적 심판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방면 네. 내지는 사면은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냐 목소리를 제대로 네. 전달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의료 개혁을 빙자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 비서진들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돼요. 한동훈은 거기에 자기 그걸 걸어야 됩니다. 직을 걸고. 네. 근데 예. 그런 용기가 어제의 기회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만 예. 일관했다. 예. 좀 한심하죠. 네. 아, 한심하다. 그 연찬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그리고 말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맞서서 내가 대표다. 이렇게 또 맞불을 놨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체리 따봉으로 유명한 소위 이제 친윤계 대표 의원 중에 한번 원조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친윤계가 다시 또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공격한다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수위 아니죠. 예. 조절을 자꾸 하는 걸까요? 권성동 의원은 네. 그 박근혜 탄핵의 소추를 주도했던 네. 그런 경험자 아닙니까? 아마 한동훈은 권성동을 보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쓰임 받고 그 쓰임으로부터 또 버려졌고, 네네네. 네, 그래서 간당 공천 받아서 겨우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일관되게 그분이 상당히 그 의기가 있고 네.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완전 권력의 딸랑이가 돼가지고 권력 편에 서서 권력의 옹호자로서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네.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창피한 사람이다. 지지율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그 지난주에 23% 찍었는데 이번 주에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23% 찍은 날이 아마 국정브리핑 한 다음 날일 겁니다. 갤럽. 그렇죠. 예, 예. 그 국정브리핑 때의 그 충격이 예. 그대로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을 수 있다. 아, 그러면 그 여파가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럴 개연성은 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건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그 반문 세력을 무너지는 뚝을 예. 그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아, 메꿔보려고 하는 의도인 예. 것 같은데 예.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의료 시스템의 복원, 회복, 우리가 국민들이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졌을 때 나라가 혹은 병원이 치료해 줄 수 있다. 아니 아프리카 국가도 국가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가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이 정권은 70대 지지율로 유지됐는데 네. 70대마저 외면하는 정권이 될 거다. 70대 어른들 입장에서 예. 가장 건강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병의원이 그렇습니다. 나를 지킬 수 없다면 예. 뭐 하려고 윤석열 지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려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어떤 식이든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공백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묻고 경청해서 모든 것을 비상조치로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 의사 숫자 증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비상조치법 만들면 됩니다. 모든 걸 잠정 중단하고
일단은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으자. 네네. 예, 그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23%로 한 4%포인트 하락했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또 떨어졌습니다. 30% 유지를 못하고 지금 보니까 저 갤럽 아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 혹시 그 역대 띄워주실 두 수 있나요? 번째로 최하점입니다. 예, 최하를 찍었습니다. 네. 29.6%. 부정평가 66.7%. 역대 그러니까 지금 6월 4주차부터 쭉 조사가 이어졌는데 지금 그중에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부정평가가 66.7%, 긍정평가가 29.6%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지금 보면 저 지지율이라면 그 국정브리핑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번 주 나올 조사에서 더 떨어진다. 고 예측을 하시나요? 10%대 가겠습니까? 뭐 제가 그 점쟁이도 아닌데요. 아니 과학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아니 그 민주당도 매일 이게 돌려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한동훈 현 당대표 쪽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과 네. 윤석열 지지율이 항상 동조화 경향이었는데 네네. 일정 시점부터는 비동조화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고립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당 지지율도 네. 같이 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2.2%로 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37%에서 32.8%로 한 5%포인트 떨어졌고요. 조국혁신당이 7.7에서 8%로 올랐고 개혁신당도 소폭 상승했네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야당은 대체로 상승 기조고 국민의힘만 지금 하락 기조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지금 탈동조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가 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기대 소망적 그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어쨌거나 70대나 의료 네. 취약계층이 예, 따지고 보면 국힘의 지지 기반이다. 그렇죠.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과 네. 대통령으로부터 예, 예.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거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 그런 경험을 한다면 네, 네. 그 정서가 많이 전파될 수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 문제가 오늘 아침 도하 모든 언론들이 아주 세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막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을 하고 뇌물죄를 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과거 조국 대표 사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별로 네. 효능감을 없을 거다. 왜 그러냐면 예.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예. 아이들 그 급식 문제를 가지고 아, 무상급식. 예.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난리 났었죠. 예. 패배했죠. 그렇습니다. 먹는 걸 건들면 안 됩니다. 정치에서도. 네, 예. 두 번째, 사위와 딸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예. 사위가 취직을 해서 예.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뇌물이다. 뇌물이다. 그럼 우리나라 공직자들 예. 예?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요즘은 뭐 그 부모 세대의 그 산업화 시대의 성장률에 비해서 매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갓 결혼하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이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부모가 여러 가지로 보조를 해주죠. 근데 그 사위가 네. 어떤 공적 기관에 취직을 하거나 혹은 뭐 그것과 연관된 어디에 대한민국 다 연결된 사회 아닙니까? 네. 사돈에 팔촌에. 그래서 뭐 오비 일학격으로 어느 곳에 취직을 해서 이제 딸내한테 보내던 생활비를 이제는 사위가 돈을 버니까 안 보내도 되겠구나 하는 부모들은 다 뇌물죄로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건드려서 정치적 자기 세력의 응집을 기도하려면 네. 좀 건이 돼야 됩니다. 건이 돼야 된다. 네, 뭐 공직과 연관된 비리거나 네. 무슨 그 뇌물 네.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은 어떤 사업
아니 뇌물하면은 명품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딱 떠오르죠. 예. 김정숙 여사가 뭐 어디 무슨 계좌로 예, 예. 뭐 얼마를 보냈다. 뭐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문다희 뭐 씨한테 이런 보냈다.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 예, 조선일보발 보도 조선일보 같거든요. 오늘 머리 그거는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네. 최은순 또 장모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공동체적인 예, 사건 예. 이걸 다 연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상 효과를 가라앉게 하는 효과가 아니라 증폭시킵니다.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정권은 명품백 수사건에 대해서 예. 국민권익위가 무혐의 종결하고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렸지만 네. 그 출장 수사라고 하는 맞아요. 황제 또 출장 거기다가 서비스 조사. 예. 한없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앞에 가서는 휴대폰 압수당하고 이런 그거에 네. 대비돼서 그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연상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정무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판이 커졌습니다. 그 서울교육감 선거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인천, 전남 지역 그리고 부산 이렇게 네 군데의 지역에서 뭐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부 지역의 경선 일정을 네. 통과를 시키고 아하. 뭐 호남의 경우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 네, 지역이기 기반, 때문에 또 그 후보들이 이제 경선에 네. 돌입해서 선출되고 네. 네, 거기에 또 이런저런 경쟁 가능한 정당들이 뭔가 조국혁신당에서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영남에서는 연대하자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좀 연대에서 연합정치의 모델로 후보를 좀 세워서 1대1 구도를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거고 대신에 호남에서는 경쟁을 좀 해야 되겠다. 갔더니 반응이 뜨겁더라. 멜론 선물도 받았다. 뭔지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그때 이제 지민비조였나요? 네네 총선 때? 지민비조. 그때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선택권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예예. 두 개였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구 투표, 비례투표. 비례투표. 그래서 큰 아들은 네. 아니 뭐 큰 딸은 예. 지역구 주고 예. 작은 아들은 뭐 비례 비례 주고. 주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예. 여건이 있었죠. 네네. 그때의 지지율을 바로 연동해서 평가하는 건 착시에 가깝다. 착시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착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비례 투표에서의 일부 이렇게 좋게 나온 것을 예. 바로 그 상대 비교했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게 되면 호남에서는 하나마나 조국혁신당이 하더라도 민주당 승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비교 경쟁을 뭐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호남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결,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야권의 유일 그 대체 가능한 예. 이재명과 예. 민주당이 예. 권력을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당도 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협력 관계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경쟁 가능하다. 네네. 선의의 경쟁으로서. 예. 그러니까 조국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좀 더 그 명분이 있고 네네. 네, 정의로운 방향으로 네. 움직여 주는 것이 뭐 정치에서는 긴장도를 높여서 민주당도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국당이 우리 당을 상대할 때는 보다 정의롭고 네. 네, 보다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닌 방식으로 가면은 네. 훨씬 더 좀 곤란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야, 이거 긴장감이 살짝 조성이 됩니다. 네, 야권 안에도 오늘 아침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 오셨고 또
바로 뒤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님께서 오셨는데 살짝 긴장감이 엿보인다. 역시 선거가 다시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인천 강화군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만 14명이라고 그러던데요. 예비후보가. 거기가 전형적으로 아주 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세인 지역이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네. 하는 그런 행태를 심판하는 네. 유권자 정서를 잘 모을 생각이고요. 네. 교육감 관련해서는 네. 조희연 교육감이 안타깝게 네. 임기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네. 우리 뭐 정당 공천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이 출마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스크린하는 정도? 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교육감 선거 등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